저만 그렇게 느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 비슷한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데 그 북부 지역, 북동부 지역에서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만나면 그렇게 좀 그 비교적 그러니까 어떤 나이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해요. 저도 좀 그렇고 뭐 제가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그런 좀 벽 같은 걸 많이 느끼고요. 근데 반대로 남부 지역에 갔을 때 남부 지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비교적 훨씬 더 나이스하고 또 좀 더 젠틀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학문 분야의 다양한 학자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을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뭐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기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은 뭐 서울보다도 날씨가 훨씬 더 혹독하기 때문에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 겨울에는 스톰 같은 것도 윈터 스톰, 뭐 스노우 스톰 이런 것도 오고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혹독해서 기후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 남부 지역은 뭐 조지아주만 가더라도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온화한 날씨니까요. 우리 뭐 초봄 날씨니까요. 뭐 굉장히 여기는 뭐 따뜻하고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뭐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주장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교적 설득력을 얻는 주장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남북 전쟁 아시죠? 미국의 북부와 남부 지역의 노예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전쟁을 벌였던 남북 전쟁이 있는데 남북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감이라든가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다 북쪽으로 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주를 한 거죠. 북쪽 지역으로 다 이주를 했고 그런 노예 제도라든가 혹은 인종 차별적인 요소들에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다 저항감은 있겠죠. 반감도 있고 그걸 뭐 수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비교적 이러한 저항감이 덜했던 흑인들은 남쪽에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남부 지역에 남았을 것이고 반대로 굉장히 이런 그 인종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맞서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북쪽으로 이주를 했다. 미국의 사회학자가 주장했던 이론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셀프 셀렉션입니다. 어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선택이 말 그대로 자기 선택이잖아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주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쪽에 남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페이 스케줄이 주어지면 누구는 이것을 선택하고 누구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회사가 페이 스케줄을 디자인하는 회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컴펀세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컴펀세이션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페이 스케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2년의 고용 계약을 맺고 싶은데 첫 해에 얼마를 주고 두 번째 해에 얼마를 줄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페이 스트럭처, 페이 스킴, 페이 스케줄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목표는 회사가 원하는 유형의 인재들을 이렇게 인재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회사가 원치 않는 유형의 사람들한테는 별 관심을 끌지 않을 만한 그런 이제 페이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들은 어트랙트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원치 않는 유형의 사람들은 디스커리지하는 어플라이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페이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 셀프 셀렉션 이번 섹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형태, 그러니까 셀프 셀렉션이 일어나도록 셀프 셀렉션을 유도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페이 스킴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그리고 이것을 회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셀프 셀렉션 모형을 하나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모형이어서요.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셀렉션 모형이고요. 자, 간단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어떤
인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인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2기간 동안 고용 계약을 맺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운동 선수와 어떤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 2년 계약을 이제 맺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기간 period 1, 두 번째 기간 period 2, 그래서 2기간 동안 고용 계약을 맺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한 기간에 Q만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는 뭐 편의상 여러분 매출액 혹은 생산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혹은 생산성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웃사이드 옵션이 있는데 이 아웃사이드 옵션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벌 수 있는 급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옵션을 제가 A라고 썼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이 아웃사이드 옵션보다 더 적은 웨이지를 제시를 하면 워커는 당연히 억셉트하지 않겠죠. 아웃사이드 옵션이 더 좋다면 다른 데 가서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반드시 줘야지만 이 워커를 하이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에 피어리어드 1에 훈련 비용, 트레이닝 코스트가 발생하는데 트레이닝 코스트를 C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Q나 A나 C나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이제 웨이지 스케줄 혹은 페이 스케줄 모두 여러분 달러의 단위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단위가 다 똑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가지 유형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워커가 있습니다. 타입 A 워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타입 A는 이제 회사가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하이어를 하면 2기간 동안 회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람들이 아웃사이드 옵션 A보다 더 많은 웨이지를 받을 수 있다면 뭐 같거나 뭐 같아도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죠. 워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사, 뭐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와 집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하려면 조금 더 멀리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 근무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동일하다면 멀리 가서 A를 받는 것보다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가까운 곳에 가서 A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워커들한테 A만큼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워커들은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이다라고 가정해도 좋습니다. 비교적 출퇴근 거리가 더 가까운 회사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옵션 A만큼만 주면 최소한 A만큼만 주면 2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타입 A 워커들이고 타입 B 워커들은 이제 회사가 원치 않는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한 기간 일을 하고 피어리어드 1 한 기간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타입 A이고 누가 타입 B인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워커들은 자신이 타입 A인지 타입 B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information asymmetry라고 하고요. 혹은 뭐 asymmetric inform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대칭 정보 혹은 뭐 정보의 비대칭성 다 좋습니다. 그래서 워커들만 자신의 타입을 알고 있고 여러분은 회사는 워커들의 타입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커들은 이제 훈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타입 A를 채용하는 것을 반드시 선호하고요. and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 B는 피하고 싶어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타입 A만 어트랙트하고 타입 B는 어트랙트하지 않는 그런 웨이지 스케줄, 페이 스케줄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셀프 셀렉션에서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